네, 지금부터 2021년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조 방법에 따른 술의 분류를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음료를 알코올, 이유물을 가지고 분류를 할 때 알코올성 음료, 비알코올성 음료로 분류를 하죠. 알코올성 음료, 즉 술은 또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양조주, 다른 말로는 발효주라고 하죠. 그리고 발효주를 증류해서 만든 증류주, 그리고 증류주에다가 당분과 여러 가지 초곡목피 등을 넣어서 만드는 혼성주, 즉 리큐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2번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가 되지요. 그래서 양조주는 다른 말로 발효주, 발효시켜 만든 술, 그 다음에 혼성주는 리큐어 또는 리큐르라고 부릅니다. 4번 보시면 이 브랜디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약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숙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숙성은 별은 숙성이 있습니다. 별 3개 그러면 5년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VSOP, XO에는 법적인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헤네시사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네시사의 규정 시험 문제 출제가 또 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길어질수록 지금 VSO, VSOP 자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XO, 그리고 이 약자들이 전부 의미가 있죠. 그래서 VSOP라고 하면 Very Superior Old Pale, 그래서 XO라고 하면 Extra Ol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O, VSO, VSOP, XO, Extra 순이다 라고 순서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실까요? 와인의 적정 온도 유지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인의 보관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동굴 속의 박쥐, 그래서 어둡고 서늘하고 축축한 곳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햇볕은 모든 술의 적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들지 않는 아주 서늘한 곳, 12도 내외 일정한 온도에서 습도는 75% 내외, 축축한 곳에서 특히 코르크인 경우는 눕혀서 보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얼핏 읽으면 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습기가 없는 곳이 좋다가 아니라 습기가 많은 곳이 와인은 오히려 좋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코르크 와인 경우는 아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가을을 넘어서 겨울철 이럴 때는 세워서 오래 두면 잘못하면 코르크가 수축이 되면서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가 시작이 되니까 그럼 이제 식초로 달려가는 거죠. 자, 6번 보시겠습니다. 깁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깁슨이라는 칵테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판매되는 칵테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조직행사 실기시험에 있는 칵테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기법상으로 우리가 스터링 기법 그러면 대표적인 칵테일이 마티니, 깁슨, 맨하탄, 롬로이 이렇게 4가지가 보통 있고, 마티니에서 올리브만 어니언으로 바꾸면 깁슨이 되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알코올 도수는 내가 모르더라도 사실 저건 레시피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베이스는 진, 자 마티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식은 칵테일 어니언, 꼬마 양파, 그리고 기법은 자 여기서 틀렸죠. 그래서 조직행사 문제를 보시면 항상 확실하게 틀린 답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혹시 좀 생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보기를 잘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틀린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기법은 쉐이킹. 자, 깁스는 분명히 스터링, 마티니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링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세계 4대 위스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4대 위스키 또는 세계 5대 위스키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세계 4대 위스키라고 하면 일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5대 위스키라고 하면 일본, 즉 제페니즈 위스키가 들어갑니다. 세계 4대 위스키라고 하면 일단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스카치 위스키, 그리고 위스키를 처음 만든 아일랜드, 12세기경 아일랜드에서 만들었죠. 아일랜드에서 만든 아이리쉬 위스키, 그리고 미국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그리고 캐나다 위스키, 커네디안 위스키, 이렇게 4가지 위스키가 바로 세계 4대산 위스키, 세계 4대 위스키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독일의 리슬링 와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리슬링은 청포도입니다. 그래서 청포도 중에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과 함께 우리가 새 여왕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청포도인데 독일이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인근의 프랑스, 알자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곳이 아주 유명한데요. 물론 그 외 나라에서도 리슬링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리슬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재다능해서 굉장히 드라이한 것부터 굉장히 스윗한 것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와인, 그러면 캐나다의 아이스 와인, 캐나다의 비달이라는 포도로 만드는 아이스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아이스 와인이 있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 아이스 와인을 만들 때 바로 이 리슬링이라는 포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리슬링은 독일의 일단 대표적 와인이고, 이번에 보시면 과실향이 풍부한, 그리고 산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와인이고,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대부분 무감미 와인, 드라이 와인 이후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리슬링은 드라이 와인도 물론 일부 있지만 스윗한 와인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와인에 비해 비교적 알코올 도수는 조금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11% 내외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리슬링 와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혼성주를 옳게 연결한 것은 혼성주 복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멕시코산 커피. 자,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서 키워드는 멕시코산 커피 리큐어. 그러면 깔루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야생 모약 쓸진에. 그러면 이게 슬로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국민주. 이탈리아 70여 가지 재료, 그리고 빨간색 이런 단어가 나오면 캄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키워드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독일산 허브 리큐어 그러면 예거마이스터, 리큐어의 여왕 그러면 샤르투레즈, 와인의 아티초크 그러면 시나, 이런 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소믈리에 역할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틀리세요. 잘 읽어보고 저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님의 취향과 음식과의 조화, 예산 등에 따라 와인을 추천한다. 맞죠? 주문한 와인은 먼저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와인병의 상표를 보여주며 주문한 와인을 확인시켜준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호스트 테이스팅입니다. 와인을 우리가 주문을 하면 호스트에게 먼저 와인을 보여주고 일단 주문한 와인이 맞는지 보여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성이 아니라, 자, 여성이 아니죠. 여성이 아니라 바로 호스트. 네, 여성이 아니라 호스트에게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스트 테이스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시음후라는 것이 바로 호스트 테이스팅이 끝나면 여성부터 이제 와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성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조금 지위가 높으신 분부터 먼저 따르고, 그리고 남성분들을 따르고 마지막으로 호스트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테이스팅. 참고로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를 하실 때는 어느 분이 호스트 테이스팅을 하실까요? 자, 데이트하는 상황이면 남성분이 하시는 것이 국제 매너가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탄산음료죠. 비알코올 음료 중에서 탄산음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토닉워터, 진저엘, 콜린스 믹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특히 원료 중심으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 간단합니다. 자, 진저, 생강이잖아요. 자, 생강. 그 다음 토닉워터, 키니네. 그 다음 콜린스 믹서, 레몬과 설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닉워터는 키니네, 진저엘은, 진저가 생강이니까 생강, 그리고 콜린스 믹스, 레몬, 설탕.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위스키가 기주는 베이스, 주재료를 의미하죠. 위스키가 베이스로 쓰이지 않는 칵테일은, 자, 이런 문제도 약간 센스 있으시면 공부를 안 하셔도 맞히실 수가 있는 것이, 칵테일 이름을 쭉 보니까, 자, 러시아가 있죠. 그러면 러시아가 있으면, 러시아 그러면 보드카인데,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 이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블랙 러시안,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칵테일이죠. 블랙 러시안을 제외하고 전부 위스키가 베이스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칵테일들이 되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브랜디 글라스. 브랜디 글라스는 다른 말로 여기 스니프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브랜디 글라스, 스니프터는 어떻게 생겼냐? 자, 향을 잘 맡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가 좁습니다. 위에 부분이 좁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위에는 좁다. 그래야 향을 모아주죠. 그래서 우리 와인 글라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입구가 일단 지름이 작지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윗부분이 넓다.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 보시면 3번의 윗부분이 넓다, 4번의 위는 좁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죠. 그래서 브랜디 글라스, 스니프터라고 하는 브랜디 글라스는 윗부분이 좁게 되어 있어서 향을 모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향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칼바도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칼바도스는 프랑스 노르망디, 프랑스 북부 윗부분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던 그 노르망디의 칼바도스 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로 만든 발효주가 바로 사과주, 즉 영어로 하면 사이다,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시드르가 되겠습니다. 그 시드르, 사이다를 증류한 술이 바로 칼바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브랜디의 대표가 되겠죠. 칼바도스입니다. 네, 칵테일 글라스 명칭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입이 닿는 부분을 우리가 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닿는 림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묻히는 것을 리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페이스, 자, 얼굴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줄기, 스템, 자, 스템, 길쭉한 스템이 있고, 그리고 밑부분, 바텀 또는 베이스라고 합니다. 곡류를 발효 증류시킨 후 주니퍼베리, 자,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주니퍼베리죠. 주니퍼베리, 그럼 무조건 답은 진이 되겠습니다. 주니퍼베리를 넣어서 만든 증류주, 그러면 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진, 럼, 보드카, 테킬라, 위스키, 브랜디 6대 증류주 중에서 주니퍼베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은 진이 되겠습니다. 또 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발명자, 처음 만든 사람이 알려져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7번은 여러분 뭐 어렵다기보다는 요 두성자라는 단어, 자, 요게 두성자가 뭐지?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주니퍼베리입니다. 두성자가 바로 주니퍼베리. 그래서 진이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면 주니퍼베리라고 되어 있고 어떤 문제를 보면 두성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성자가 주니퍼베리구나. 그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8번을 보시면 용량을 묻는 문제인데 용량을 묻는 문제도 항상 한 문제, 두 문제 이상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량 정리 잘 해두시고 특히 1온스와 같은, 즉 1온스는 약 30ml 정도가 되죠. 그래서 약 30ml와 같은 온스, 포니, 샷, 자, 이런 단어들, 핑거라고도 하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특히 잘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파인트라든지 이런 용어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량이 다른 하나는 나머지는 전부 다 1온스, 즉 약 30ml와 같은 단위가 되는데 파인트만 지금 다르죠. 이 파인트는 16온스, 그래서 미국 용량으로 하면 약 480ml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500잔 정도 내외가 되는 용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은 프랑스 와인 등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DOCG라고 하면 이건 이탈리아 와인 최고 등급이죠. 프랑스라고 하면 AOC, 그 다음 VDQS, 뱅드베이, 뱅드더블이 되는데 물론 이 AOC 규정은 2009년도에 AOP 9배의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기출문제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 규정인 프랑스의 AOC 그리고 이탈리아의 DOCG, 독일의 QMP 이런 규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31번입니다. 시쿠즈로 적절한 곳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이 마티니, 그래스호퍼, 뉴욕, 바카디.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시쿠즈로 적절한가? 일단 우리가 시쿠즈라고 하면 달콤한 것, 자, 이걸 예상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술 중에서 달콤한 그런 술들이 혼성주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혼성주 중에도 어페리티프, 식전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죠. 캄파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혼성주는 시쿠즈로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혼성주로 만든 칵테일, 그 다음 또 있죠. 브랜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쿠즈로 브랜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와인 중에는 주정 강화 와인, 포트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쿠즈 그러면 와인 그러면 포트 와인, 물론 쉐리 중에도 크림 쉐리처럼 달콤한 쉐리도 시쿠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소테른 바르삭 지역의 귀부 와인들, 자, 그런 와인들이 전부 시쿠즈가 되죠. 그 다음에 증류주 중에는
브랜디가 대표적인 식후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큐어들, 혼성주들이 식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큐어로 만든 칵테일 또는 브랜디로 만든 칵테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저기 보기에서 보면 바로 그래스호퍼가 바로 혼성주 베이스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스호퍼. 네, 33번 전통주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그 다음날 닭이 우는 새벽녘,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주도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두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 닭, 개자, 울명자, 그래서 계명주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3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와인 생산지가 아닌 곳은, 자, 이건 최근에 들어간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없던 문제인데 최근에 우리 한국 와인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 와인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15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가 유명한 곳들이 있죠. 충북 영동, 경북 영천, 무주, 대부도, 자,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와이너리가 지금 발달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충북 영동에 4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르도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충북 영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와인 생산지가 아닌 곳은 무주, 영천, 영동은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가 되고, 연태는 중국의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38번 보실까요? 좌측부터 술이 오래된 순서로 맞는 것은, 자, 어떤 술이 오래되었을 것인가? 우리 술을 크게 나누면 양조주, 즉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 즉 리큐어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만들어지기 쉬운 형태는 바로 발효주. 발효주 중에서도 단발효주가 되겠죠. 그래서 단발효주, 복발효주, 그다음 양조주, 즉 발효주를 증류해서 만든 증류주, 그 다음에 증류주를 베이스로 해서 당분과 초근 모피 등을 넣어서 만드는 혼성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와인, 자, 발효주, 와인, 그 다음에 증류주인 브랜디, 그리고 혼성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51번을 보실까요? 51번의 핵심되는 단어는 주니퍼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니퍼베리 그러면 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를 풀이하시기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니퍼베리라고 하면 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술도 그렇고 술이 아닌 그런 음료들도 예를 들어서 키니네, 그러면 토닉워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럼의 재료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최근에 들어간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 슈거케인과 몰레시즈는 종종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슈거케인, 사탕수수 또는 당밀인 몰레시즈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던더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슈거케인, 몰레시즈, 그리고 던더, 증류하고 남은 그 액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던더도 영어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당밀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류하고 남은 그 찌꺼기를 보통 우리가 던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1, 2, 3번은 맞고요. 4번은 자, 아가베입니다. 어게이비. 아가베는 용설란이잖아요. 용설란은 어디죠? 뭐죠? 바로 멕시코의 데킬라의 원료가 되죠. 그래서 아가베, 용설란, 풀케, 데킬라, 멕시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럼 그러면 사탕수수, 당밀, 그리고 지역은 캐리비안 해적 생각하시면 되죠. 카리브해에 연한 서인도 제도. 그래서 항상 원산지와 원료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57번도 레시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터가 함유된 칵테일은,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모르시면 맞추시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그래서 레시피를 아시면 더 좋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와 답을 체크해 두시면 문제풀이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비터가 함유된 칵테일은 레시피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드라이 마티니, 자, 1번에 드라이 마티니, 2번에 맨하탄, 3번에 뉴욕, 4번에 코스모폴리탄, 전부 현재 조주기능사 실기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티니라고 하면 드라이진, 드라이 베르무트가 재료가 되고, 가니시는 올리브가 되죠. 그 다음 2번에 맨하탄, 자, 버번 위스키, 스윗 베르무트, 그리고 앙고스트라 비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비터가 들어가는 것은 2번 맨하탄이 되겠고, 맨하탄의 가니쉬는 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뉴욕, 버번 위스키, 그리고 라임 주스, 설탕, 그레나딘 시럽으로 만들어지고,
가니쉬는 트위스트 오브 레몬 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코스모폴리탄. 자, 코스모폴리탄은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칵테일이죠. 보드카, 그리고 트리플 색 또는 쿠엔트로, 그 다음에 라임 주스, 크랜베리 주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행사 시험에서는 트리플 색을 사용합니다. 보드카, 트리플 색, 라임 주스, 크랜베리 주스를 사용하고, 조직행사 시험에서는 트위스트 오브 레몬 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직기능사 레시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